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아주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못생기지도 않은 보통 정도 인물의 남자입니다. 제가 아주 잘생기지는 않았어도 여자들에게는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을 잘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거든요. 3년 전 저는 결혼을 했고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출산을 한 뒤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시절 때부터 몸이 약했지만 출산을 하고 난 뒤 자꾸 몸이 아프다고 하였고 어느 날부터는 먹은 음식들을 토하기도 하더군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다 해봤지만 아내가 아픈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상하게 몸이 자꾸 아프다 보니 한 달이면 20일 정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요. 제 아내는 외동딸인데 장모님이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웠다고 하셨어요. 장모님은 15년 전 장인어른이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이혼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께서는 현재 50대 초반이지만 처녀 때 모델 활동도 하셨고 미인 대회도 나가셨기 때문에 50대 초반이지만 30대 후반처럼 보이는 굉장한 미인이세요. 제 아내도 우리 장모님 닮아서 상당한 미인이지만 장모님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저는 처갓집에 남자가 없으니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처갓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돈이 많이 있는 부자였는데 옛날에 시골 땅에 다 해봤자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은 도시개발로 인해 땅값이 폭등을 하여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장모님은 자기 부모님에게 유산으로 많은 땅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장모님이 알부자이신 셈이죠. 저도 꼼짝없이 장모님 말씀을 내내하며 잘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병원에 입원을 자주 하다 보니 늘 장모님과 우리 아들, 저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늘 남자가 그리워서인지 저와 같이 술을 마실 때는 저에게 노골적으로 남자하고 자본 적이 오래되었다고 하시며 남자가 그립다고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 장모님에게 장모님, 그러면 남자친구 한 명 사귀시면 되잖아요 하고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고 달려드는 거라고. 남자친구는 절대 안 사귈 거야 하며 장모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남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장모님이 그 강력한 욕구를 제가 채워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도 가끔 남자인지라 50대 초반의 장모님이 샤워하고 나온 매력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잠깐 딴 생각을 여러 번 하기도 했었어요. 장모님은 성격이 워낙 털털하셔서 사이가 남자인데도 제 앞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옷도 훌러덩 벗고 갈아입으시곤 하는데 그럴 때는 장모님 보기가 참 민망하고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장모님에게 장모님, 요즘 남자 역할을 하는 좋은 물건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아이 부끄러우시면 저하고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 제가 봐서 좋은 걸로 사다 드릴까요? 하고 말씀을 드리니 장모님은 저에게 김서봐. 그런 망측한 말은 좀 그만해. 아무리 내가 남자를 그리워하고 애가 타지만 그래도 장모한테 그런 거 사준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이가 어디 있나. 아이 그런 회계 망측한 거 내줄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저번에 남자친구 사귀라고 했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만나기도 좀 그렇고 김서방 주변에 잘생기고 젊은 사람 있으면 한 명 소개시켜 줘봐 하시더라고요. 저번에는 싫다고 하시더니 은근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으시긴 하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은 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제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께 어떻게 해야 남자에 대한 그리움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던 어느 날 아내는 당신 요즘 엄마하고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둘이 매번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한 번씩 엿들어보면 남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림내 소개해주라 하는 말을 자주 주고받는 건데 하며 질투하는 말로 하더군요. 사실 제 아내는 원래 질투가 좀 심해요. 외동딸이라 그런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몸이 아프고 병원에 있다 보니 그 질투심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병원에 혼자 입원해 있으면 집에서 저와 장모님이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면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하며 혼자 온 거 상상을 다 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아내가 그렇게 말할 법도 한 것이 장모님은 늘 저를 볼 때마다 남자가 그랬다고 하시고 은근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딸이 있든지 말든지 이상한 눈빛을 보내실 때가 많아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장모하고 사위인데요. 제가 장모님하고 그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어느 날, 그날도 아내가 아파서 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을 때 입원 수속을 받고 입원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고 집에 와서 쉬고 있었을 때 장모님은 술 한잔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술 한잔하자고 할 때면 흔쾌히 알겠다고 하며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상한 기운을 느끼지 않았는데 요 근래 장모님의 부담스러운 눈빛 때문인지 술 마시길 꺼려했지만 그날은 왠지 안 마시면 큰 사단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술상 세팅을 하고 있던 그때 안방에서 장모님이 나오셨는데 장모님께서 입고 나오신 옷이 너무 야시시하더라고요. 사위인 저를 유혹하는 것인지 섹시하기도 하고 아무튼 분위기가 이상 야릇했어요. 장모님과 저는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했고 장모님은 술을 마시다가 다리가 저리다면서 저에게 다리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데 청년 때 그 마사지 일을 했었거든요. 저는 장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리를 마사지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발바닥이 되게 아픈 거 있지. 어디 돌아다닌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나. 처음에는 발바닥이 아프더니 요새는 여기 종아리 뒤쪽까지 아픈 거야. 김서봐. 살살 좀 부탁해. 라며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장모님께 마사지를 해드렸어요. 장모님은 시원하다고 하면서 우리 김서방이 최고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장모님께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힐끗 장모님을 쳐다보니 남자에 대한 욕구를 제가 해준 마사지로 푸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눈빛이 뭔가 풀린 사람 같았거든요. 마사지를 열심히 해 드리고 손을 떼려고 하는데 장모님께서는 갑자기 무릎도 아프니 무릎도 만져달라고 하셨고 무릎을 마사지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마사지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완전 꽝이네. 여기가 아프면 여기 위도 아픈 법입니다. 여기 무릎 위쪽도 마사지 해주셔야죠. 하시며 대담하게 무릎 위쪽으로 제 손을 올려두시더군요.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이 원하는 대로 무릎 위까지 해드렸더니 너무 시원하다면서 하는 김에 팔과 어깨도 해달라고 하셔서 그쪽도 해드렸어요. 아 힘들어 죽겠네. 아이 술 마시자고 해놓고선 이게 무슨 개고생이람 하며 속으로 욕하고 있을 때 장모님은 우리 김서방이 자격증이 있어서 돈 굳었다며 마사지는 밖에 나가서 받는 것보다 훨씬 잘한다고 저를 칭찬해 주셨고 제 등을 두드리시며 이제 그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는 고생한 제 손을 잡아주시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저는 마사지를 핑계로 가벼운 스킨십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병원에 있던 아내에게 전화가 왔고 마치 장모님에게 제가 마사지를 한 걸 본 사람 마냥 여보, 지금 엄마하고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숨길 것도 없고 해서 솔직히 말하는 게 낫겠다 싶어 장모님이랑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 장모님께서 다리가 저린다고 하시길래 자격증이 있는 내가 오랜만에 실력을 뽐내봤다고 말을 해주었고 여보가 생각한 이상한 건 절대 아니고 오직 마사지만 해드리고 있는 중이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아내는 엄청 화를 내면서 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마사지는 무슨 놈의 마사지야. 내가 내 장모를 주무르는 거지. 이것 봐라. 아주 집안 꼴에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두 사람이 나 없는 사이에 미친 짓들을 하고 있구먼. 지나간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예. 한밤중에 장모하고 사위하고 마사지를 한다고 하면
뭐라 하겠어. 100이면 100. 전부 이상한 짓 하고 있다고 말할 거다. 내가. 우리 엄마는 원래 끼가 많으니까 엄마가 무슨 욕을 해도들 주지 말라고 누누이 말했지. 근데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엄마하고 무슨 사고라도 저지른다면 책임질 수 있어? 내가 병원에서 걱정 없이 치료를 잘 받아야 하는데 끼 많은 엄마하고 순진하고 약해 빠진 자기를 놔두고 병원에 있으니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있잖아. 제발 우리 엄마가 술 그만 마시고 마사지도 그만해. 나 정말 힘들어. 하고 소리를 질러대더니 자기 할 말만 하고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내의 부탁도 있고 해서 장모님과 술자리를 일찍 끝내고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갔더니 아내는 그때까지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엄마하고 당신하고 같이 있는 걸 보면 마치 사랑하는 연인 같이 보인다는 거 아냐면서 오늘 정말 엄마하고 아무 일도 없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마사지한 것밖에 없다고 말을 했고 2시간 넘게 겨우 달래고 해명하고 나서야 아내는 제 말을 믿는 듯 화를 풀어주었고 겨우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안심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니 장모님은 그때까지도 혼자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나가기 전보다 술이 굉장히 취한 상태로 계셨습니다. 더우신지 입었던 티도 벗어버리고 속옷만 입고 계시더라고요. 아, 장모님, 이게 뭐예요? 옷 좀 입으세요. 하고 티를 가져다 드리니 예, 우리 마사지 잘해주는 김서방님 오셨구나 하하. 아이 근데 무슨 옷을 주고 그래? 술 마셔서 더워 죽겠는데 일단 옷을 내. 일단 옷을 왜 입으라는 거야? 애 더운 열기를 없애려면 시원한 물로 샤워나 해야겠구만. 하며 목욕탕으로 들어가시더니 무슨 혼잣말을 그렇게 아저씨처럼 하는 건지 시원하 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조용하더군요. 그렇게 1시간 반이 지나도록 목욕탕 안에서 나오시질 않았고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긴 건 줄 알고 노크를 해봤지만 목욕탕 안은 첨벙 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조용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목욕탕 문을 열어보았고 탕 안에 자고 계시는 장모님을 수건으로 부축하려고 하는 그때 현관문 도어락 누르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면서 환자복을 입은 아내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거리며 제가 있는 곳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상황이 장모님하고 무슨 짓을 하다가 딱 걸려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목욕탕 문을 열고 탕 안에서 장모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아내는 거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막힌 타이밍에 아내가 들어와 버린 것이지요. 아내는 욕탕 안에서 술에 취해는 장모님과 장모님을 부축하기 위해 수건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번갈아 보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이 나쁜 인간아.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아니라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이 아니라며. 이거 어쩔 거야. 이 상황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하며 거실에 있는 효자손으로 제 등을 사정없이 수십 번을 제 등이며 머리며 제 온몸을 북업 패듯이 내리치더군요.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아내는 눈이 돌아가 버린 것 같았거든요. 누가 봐도 그 상황이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저를 때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효자손으로 장모님 등짝까지 때리는 겁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너무 취해 버리셨는지 아프다고만 하고 깨지 않으셨어요. 아내는 분을 참지 못하고 살림살이를 부셔버리고 결혼사진마저 깨부시더라고요. 세상에, 장모하고 사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이러니 내가 병이 낫겠어. 내가 이어내줄게. 엄마랑 같이 잘 살아라 이 미친놈아. 하면서 저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아내가 살림을 때려부시는 소리에 이웃집 사람들까지 구경하러 나올 정도였어요.
아내는 정말 무서웠고 살림을 다 부순 것 같았는데 그래도 분을 못 참았는지 샤워기를 자기 엄마한테 던져버리면서 술이나 깨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너무 억울했고 아무리 해명을 해봐도 제 말은 듣지 않으니 어떡하겠어요. 저는 일단 장모님의 몸을 수건으로 감싸서 장모님 방으로 옮겨드렸고 아내를 진정시키기 위해 무지 노력했지만 아내는 이미 눈이 돌아가서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장모님과 선을 넘었다면 이런 일을 당해도 싸겠죠. 네, 맞아도 정말 싸요. 이웃 주민들도 이야기를 다 들었을 텐데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억울했습니다. 아내는 분을 풀지 못한 채로 다시 병원으로 갔고 저는 어지럽혀진 거실을 청소해야만 했습니다. 장모님은 다음날 오후 2시가 되어 깨어나셨고 저는 그날 출근도 못하고 장모님 곁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것인지 아우 머리야. 응 내 머리 이거 핀 뭐야. 아. 네 몸은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 아픈 거지? 이 멍은 또 뭐야? 하고 저에게 물어보시더군요. 그러면서 어깨도 너무 아프다며 저에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로 장모님은 어젯밤 상황을 1도 모르고 계시더군요. 저는 집에 있는 구급약으로 간단히 장모님을 치료해드리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말씀드렸더니 나라도 그 상황을 봤으면 우리 딸처럼 있겠다. 나한테 미안하긴 하네. 애가 요즘 아파서 그런지 더 예민해지고 질투심이 더 많아졌나 보다. 그럼 김사항에 내 벗은 몸을 다 봤겠네. 하고 물어보시는데 당황해서 맞다고 얼버무리며 몸이 안 좋으시니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말씀드렸고 도착한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찍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본 결과 두개골뼈는 이상 없고 많이 부어 있으니 주사를 놔줄 테니 일주일 정도 약을 먹으면 나을 테니 안정을 취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모시고 오늘 기분도 그러니 시위로 나가서 드라이브도 하고 밥을 먹자고 말씀드렸고 그 말을 들은 장모님은 좋아하시면서 오랜만에 바닷가로 가서 회를 먹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모님과 저는 바닷가에 도착했고 한여름이라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보통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거닐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근처 횟집으로 들어가 광어 우럭을 시켜 술 한잔하며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장모님은 오랜만에 김서방하고 밖에 나오니 기분 좋다라고 하시며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되니 술 한잔 거하게 마시고 집에는 내일 들어가자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무서운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여지없이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지금 어디서 뭐 하길래 병원에 안 오냐고 묻더군요. 저도 너무 솔직해서 탈입니다. 숨길 때는 숨겨야 하는데 말이죠. 솔직하게 장모님하고 이야기도 좀 할 겸 근처 바닷가에서 회의, 소주 한잔 하고 있다고 하니 미친 인간아. 난리 친 지가 하루도 안 됐는데 바닷가 술집으로 간 게 말이나 되냐. 병원에 입원한 딸이 엄마와 남편이 걱정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지 않니? 빨리 엄마 집에 모셔다 드리고 병원으로 좀 올래. 하고 아내는 화를 내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말을 하려는 찰나 장모님은 약간 취하셔서 전화기를 뺐더니 그날 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앞뒤 이야기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 엄마를 그렇게 패듯이 때리는 딸이 어디 있니? 엄마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엑스를 찍었어. 아직도 머리랑 등 어깨가 너무 아파. 그래서 술 한잔 마시고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엄마 때린 너를 용서하려고 김서방이랑 마시고 있었어. 오늘은 김서방을 내가 좀 빌릴 테니 오늘이랑 내일만 내가 좀 데리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병원에서 푹 쉬고 있어.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고 두 사람이 미쳤다고 말을 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장모님께 전화기를 빼앗아 급하게 끊어버리고 장모님께 빨리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장모님은 집에 갈 필요 없고 어차피 늦은 거 오늘 자고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만을 기다렸고 각오까지 하고 왔으니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오해받은 거 오해받을 짓 해버리자고 하시면서요. 장모님이 말씀에 저도 모르게 수긍을 해버렸고 장모님은 안주가 좋으니 소주가 맛있다며 계속 마셔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솔직히 남자를 좋아하는 편이고 남자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데 남자하고 사랑을 나눠본 적이 10여 년이 넘어버렸으니 정말 이 스트레스 은근히 힘들고 미칠 지경이라고 하시며 제 손을 잡으시는데 장모님이 너무 여자로서 안쓰러워 보이는 겁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보려고 기회를 몇 번 가져보았지만 그때마다 이상한 제비족 날라리 같은 놈들만 달라붙어서 그냥 남자를 포기하고 살았다고 하시더군요. 늘 밤마다 내 사이지만 김사방을 생각하며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하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 그 기회가 오늘인 것 같은데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놓고 말을 듣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아내가 생각났지만 술도 마셨겠다. 판단력이 흐려져서인지 죽은 사람 소원 들어준다는데 살아계신 우리 이쁜 장모님 소원 하나 못 드릴까요? 오늘 한번 기대하셔도 좋아요. 하고 말씀드리니 장모님은 갑자기 제 옆으로 오시더니 제 품을 고양이처럼 파고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성의 끈이 풀렸고 장모님을 안아주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은 장모님과 사회가 지켜야 할 경계선을 넘나드는 스킨십을 하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횡설수설했고 사위인 저에게 자기야 했다가 오빠 했다가 여보하고 부르는데 술주정이 심하긴 좀 심하더군요. 그러면서 김서방은 딱 봐도 남자답게 생겼고 그것도 좋게 생겼다면서 묘한 농담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장모님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밤에 힘께나 쓰기 때문에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남자라고 말씀드렸더니 장모님은 김서방 같은 남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전 남편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 남편은 다른 여자한테 가서 힘을 다 쓰고 이상하게 장모님한테는 한 달에 한 번도 할까 말까 하셨대요. 전 남편하고 이혼한 이유가 전 남편이 바람핀 것도 있었지만 잠자리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것 때문이라고도 하시더군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장모님과 저는 술집을 나와서 바닷가를 조금 거닐다가 한적한 곳에서 앉고 연인처럼 입맞춤을 하였고 금단의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자제력을 잃어갔고 본능에 맡기기로 했어요. 장모님과 저는 근처에 있는 모텔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마지막 남은 지켜야 할 선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50대 초반이라도 지칠 줄 몰랐고 활화산처럼 그것이 폭발했습니다. 장모님은 너무나 좋아하셨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아내하고는 아내의 요구로 인해 이혼을 했고 장모님과는 아직도 자주 만나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를 나쁜 놈이라고 욕하셔도 좋지만 이왕 오해받고 나서 선을 넘어버렸으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장모님은 책임질 생각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으니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